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보시의 공덕입니다. 서울 근교의 아파트, 수민과 태영 부부의 침실에 알람 소리가 울렸다. 오전 5시. 수민이 잠에서 깨어 알람을 끄고 침대 옆에 놓인 작은 온도계를 집어들었다. 이것은 그녀의 아침 루틴이었다. 기초 체온을 측정하고 앱에 기록하는 일. 이미 5년 동안 계속된 습관이었다. 오늘은 36.8도. 어제보다 0.1도 올랐네. 수민이 중얼거렸다. 옆에서 태영이 몸을 뒤척이며 눈을 떴다. 배란 일이야. 수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앱에서는 그렇게 나오네. 오늘과 내일이 황금기라고. 태영은 아내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희망과 지친 기색이 공존했다. 5년. 그들이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해온 시간이었다. 오늘 저녁에 일찍 들어올게. 병원에서 받은 약도 잘 먹고 있지? 태영이 물었다. 수민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태영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응, 다 잘 먹고 있어. 괜찮아. 이번엔 잘 될 거야. 그녀는 이 말을 매달 반복했다. 처음 몇 년간은 진심이었지만 이제는 스스로를 위로하는 주문 같아졌다. 태영은 출근 준비를 하러 욕실로 향했고 수민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결혼 5주년이 얼마 전에 지났다. 그들은 대학교 교회 모임에서 만나 연애 끝에 결혼했다. 두 사람 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결혼하면 아이가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첫 1년은 그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생길 거야라는 생각으로 보냈다. 2년 차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3년 차에 병원을 찾았다. 원인 불명의 불임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둘 다 의학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 그저 아이가 생기지 않을 뿐. 이후 2년간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시도했다. 한약, 침술, 호르몬 치료, 인공수정. 교회에서는 기도 모임까지 만들어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여보, 준비됐어. 태영의 목소리가 수민의 생각을 끊었다. 응, 금방 준비할게. 수민은 침대에서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다. 두 사람 모두 평일에는 바쁘게 일했다. 수민은 초등학교 교사였고 태영은 건축회사에서 일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했다. 좋은 직업, 안정적인 삶, 서로를 향한 사랑. 단지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아이만 없을 뿐. 그날 저녁, 수민은 학교에서 돌아와 TV를 켰다. 요리 프로그램을 보며 저녁 식사를 준비하려던 참이었다. 채널을 돌리다가 전국 탐방 프로그램에서 불교 사찰 특집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수민은 손이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리려고 할 때 수민은 다음 멘트를 듣고는 본인도 모르게 멈칫했다. 다음은 경상북도 위치한 인연 사찰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절은 특히 자식 인연을 구하는 부부들에게 유명한 기도처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부모와 자식은 전생에서부터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관계라고 보는데요.
매년 전국에서 수백 쌍의 부부들이 이곳을 찾아 기도를 올리고 있으며 특히 2년 기도를 올린 후 아이를 갖게 된 사례가 많아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사찰의 아름다운 풍경과 간절한 표정으로 기도하는 부부들의 모습이 비쳤다. 그리고 인터뷰에서 한 부부가 말했다. 저희도 6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다 우연히 2년 사찰에 대해 듣고 찾아왔는데 3개월 기도 후에 임신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다른 종교 신자였지만 부처님의 자비로움이 저희에게도 닿은 것 같아요. 불교와 저희와 만난 것도 인연법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미는 그 말에 귀를 기울였다. 타종교 신자였지만 그녀도 태영도 부모님 때부터 독실한 타종교 신자였다. 다른 종교의 사찰을 찾아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다. 하지만 5년의 기다림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태영이 퇴근했을 때 수미는 주저하며 TV에서 본 내용을 이야기했다. 여보, 오늘 TV에서 이상한 걸 봤어. 경상도에 있는 절인데 아이를 갖게 해준다고. 태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불교 사찰이야. 우리가 교회에서. 알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인터뷰했던 부부도 우리처럼 기독교 신자였대. 그런데도 효과가 있었다고. 수민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죄책감이 섞여 있었다. 태영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수민아, 5년 동안 우리가 안 해본 게 없잖아. 솔직히 나도 지쳤어. 그곳에 가보는 게 뭐가 나쁠까? 부처님이든 하느님이든 종교는 같은 맥락이라고 봐. 그리고 우리에게 아이를 보내주시는 분이라면 감사할 뿐이지. 수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가봐도 괜찮을까? 이번 주말에 가보자. 경상도면 당일치기로 다녀올 수 있을 거야. 그렇게 그들은 결정했다. 독실한 다른 종교 신자였지만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종교적 경계를 넘어섰다. 토요일 아침, 수민과 태영은 서울에서 안동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렸다. 차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여보, 혹시 목사님께 말씀드려야 하나? 수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영은 핸들을 꽉 쥐었다. 지금은 아니야. 우리가 먼저 가보고 결과가 있으면 그때 생각해보자. 두 사람 다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태영은 청년부 리더였고 수민은 주일학교 교사였다. 다른 종교의 사찰을 찾아간다는 것은 그들에게 큰 배신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아이를 향한 갈망은 그 어떤 감정보다 강했다. 3시간 후 그들은 안동 외곽의 산자락에 위치한 2년 사찰에 도착했다. 주차장은 이미 많은 차들로 가득 차 있었다. 주말이라 전국에서 온 부부들이 모여든 듯했다. 사찰로 향하는 길은 아름다웠다. 울창한 숲 사이로 난 돌계단, 작은 시냇물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목탁 소리. 생각보다 사람이 많네. 태영이 말했다. 사찰 입구에 도착하자 한 스님이 그들을 맞이했다. 처음 오셨군요. 스님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태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TV에서 보고 찾아왔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었다. 아, 그 다큐멘터리 덕에 요즘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2년 기도를 드리러 오셨나요? 수민이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네, 5년째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요. 스님의 눈빛이 깊어졌다. 2년이란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깊은 인연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만나지 못했다고 해서 인연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민과 태영은 스님의 말에 미묘한 위로를 느꼈다. 2년 기도는 대웅전에서 드리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혹시 님간이 되신다면 지현 스님의 법문을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정오의 법당에서 부모와 자식의 인연에 대한 법문이 있습니다. 태영이 시계를 보았다. 아직 11시였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스님은 그들에게 절 안내도를 건네며 법당 위치를 가리켰다.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들어보세요. 종교가 달라도 진리는 하나입니다. 수민과 태영은 절 경내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한가롭고 평화로운 분위기와 오래된 건물들의 고즈넉함이 도시의 삶에 지친 마음을 차분하게 했다. 그들은 작은 연못 옆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다. 여보, 기분이 어때? 태영이 물었다. 수민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상하게 평화로워. 교회와는 다른 느낌이지만 뭔가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아. 정오가 되자 그들은 법당으로 향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대부분 부부들이었고 간혹 혼자 온 사람들도 보였다. 지연 스님은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노스님이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법문을 시작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많은 분들이 자식 인연을 구하러 오셨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인연으로 만나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인연이라는 것은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이 있어도 땅이 준비되지 않으면 싹이 트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식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연이 맺어질 때가 있습니다. 수미는 그 말에 귀를 기울였다. 때라는 개념. 그들도 늘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라고 위로했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왜 그토록 아이를 원하는지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아이가 없어 불완전하다고 느끼시나요? 사회적 압박 때문인가요? 아니면 정말 부모가 되어 한 생명을 키우고 싶은 순수한 마음인가요? 스님의 질문은 수민과 태영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5년 동안 그들은 왜 그토록 아이를 원했을까? 처음에는 결혼하면 당연히 아이를 갖는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집착이 되었다. 온전한 가족이 되고 싶은 갈망, 부모가 되고 싶은 본능적 욕구, 그리고 주변의 기대. 진정한 부모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소유하고 싶은 마음인가요? 아니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싶은 마음인가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움이 모든 관계의 기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문이 끝나고 수민과 태영은 대웅전으로 향했다. 그곳에서는 여러 부부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어색하게 서 있었다. 기도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때 옆에 있던 중년 여성이 다가왔다. 처음이신가 봐요. 저도 몇 년 전에 처음 왔을 때는 그랬어요. 이렇게 하세요. 그녀는 친절하게 절하는 방법과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수민과 태영은 그녀의 안내에 따라 조심스럽게 절을 올렸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부처님, 저희에게 아이를 보내주세요. 저희는 그 아이를 온 마음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그들은 절 뒤편에 있는 작은 샘물터로 향했다. 그곳은 인연수라 불리는 곳으로 물을 마시면 인연이 맺어진다는 전설이 있었다. 물을 마시며 수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정말 인연이 있다면 그 인연은 어떤 모습일까? 인연 사찰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수민과 태영은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속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지연 스님의 법문이 자꾸 떠올랐다. 특히 왜 아이를 원하는가라는 질문.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여보, 난 지금까지 왜 그렇게 아이를 원했는지 생각해봤어. 수민이 말했다. 태영은 아내를 바라보았다. 어떤 결론이 나왔어? 처음에는 그냥 결혼하면 당연히 아이를 갖는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가 없으면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졌어.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아이를 낳고 부모님들이 손주를 기다리시고 그때마다 마음이 뭔가에 쫓기는 것 같으면서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더 절박해졌던 것 같아. 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비슷해. 특히 회사나 가족들 만났을 때 아직도 애 안 생겨? 언제쯤 낳을 거야? 일부러 안 갖는 거야. 그래도 자식이 있어야지.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았어. 지금까지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는데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린 정말 순수하게 부모가 되고 싶은 마음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다. 5년 동안 그들은 아이를 갖는 것에만 집중했지. 왜 그토록 아이를 원하는지, 부모가 된다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 주말, 그들은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로 했다. 요즘 들어 처음으로 임신이나 배란일에 대한 이야기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하고 안정적이었다. 공원에는 많은 가족들이 나와 있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수민과 태영은 미소 지었다. 그것은 부러움의 미소가 아니라 순수한 기쁨의 미소였다. 그때 갑자기 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5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친 채 울고 있었다. 주변에는 부모로 보이는 사람이 없었다. 수미는 본능적으로 아이에게 다가갔다. 괜찮니?
어디 다쳤어? 아이는 계속 울면서 무릎을 가리켰다. 살짝 긁혀 있었다. 괜찮아. 곧 나을 거야. 엄마는 어디 계시니? 수민이 물었다. 아이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부모는 보이지 않았다. 엄마가 없어요. 태영도 다가와 무릎을 굽혔다. 걱정 마. 우리가 엄마를 찾아줄게. 이름이 뭐니? 은혁이에요. 수미는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 아이의 무릎을 닦아주었다. 은혁아, 엄마랑 어디서 헤어졌니? 아이는 이제 울음을 그치고 말했다. 저기, 얼음 사 먹으러 갔는데. 태영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아이스크림 가게를 발견했다. 저기인 것 같아. 같이 가보자. 세 사람이 아이스크림 가게로 향하는 동안 한 여성이 급하게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은혁아, 어디 갔었니? 여성은 아이를 발견하고 달려와 꼭 안았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전화 받느라. 아, 무릎은 어떻게 된 거야? 수민이 설명했다. 넘어진 것 같아요. 저희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여성은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한눈 판 사이에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태영이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인걸요. 여성은 갑자기 수민과 태영을 자세히 바라보더니 물었다. 혹시 지난주 인연 사찰에 가셨던 분들 아니신가요? 수민은 놀라서 대답했다.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저도 그날 거기 있었거든요. 법당에서 처음 보는 부부라 기억했었어요. 저는 지연이라고 해요. 이 녀석은 제 아들 은혁이고요. 수민과 태영은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저는 수민이고 이쪽은 제 남편 태영이에요. 지연은 미소 지었다.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커피 한잔 하실래요? 사실 저희도 인연 사찰에 자주 가거든요. 그렇게 네 사람은 근처 카페로 향했다. 은혁은 태영과 금세 친해져서 함께 카페 한쪽에 있는 작은 책 코너로 향했다. 지연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실 은혁은 저희 친아들이 아니에요. 입양한 아이거든요. 수미는 놀라서 지연을 바라보았다. 저희도 6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다 우연히 인연 사찰을 알게 됐죠. 처음에는 저희도 반신반의했어요. 다른 종교 신자였거든요. 하지만 지현 스님의 법문을 듣고 많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수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도 그랬어요. 스님의 말씀이 마음에 많이 남더라고요. 그 후 저희는 인연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꼭 피가 섞여야만 부모와 자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입양을 결심했어요. 은혁을 만난 건 그로부터 6개월 후였어요. 지연의 눈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처음 은혁을 봤을 때 이상하게도 이 아이가 내 아이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마치 전생에서부터 연결된 것 같은 느낌. 그게 바로 인연인 것 같아요.
수미는 은혁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태영과 함께 책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었다. 은혁은 생후 6개월 때 고아원에 맡겨졌어요.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모두 돌아가셨대요. 다른 친척들도 없었고, 지연이 계속 말했다. 처음에는 이 아이를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하지만 은혁을 안는 순간 그 모든 의심이 사라졌어요. 수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5년 동안 그들은 오직 자신의 피를 이은 아이만을 생각했다. 입양은 한 번도 고려하지 않았다. 지연 씨, 혹시 입양 과정이 어렵진 않았나요? 수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연은 미소 지었다. 물론 쉽지는 않았어요. 심사도 까다롭고 기다림의 시간도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저희 부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는 그 과정에서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태영과 은혁이 돌아왔다. 은혁은 기쁜 표정으로 말했다. 아저씨가 공룡책을 읽어줬어요. 재밌었어요. 태영은 웃으며 은혁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은혁이 공룡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지연은 시계를 보며 일어섰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네요. 오늘 만나서 정말 반가웠어요. 혹시 연락처 교환해도 될까요? 수민과 태영은 기꺼이 동의했다. 헤어지기 전 지연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다음 주 일요일에 인연사찰에 또 가려고 해요. 혹시 같이 가실래요? 수민과 태영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수민과 태영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지연과 은혁과의 만남은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여보, 은혁이 정말 귀여웠지. 수민이 말했다. 태영은 미소를 지었다. 응, 똑똑하고 밝은 아이더라. 공룡 이야기할 때 눈이 반짝이던데. 지연 씨가 말한 인연.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런 인연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태영은 잠시 침묵했다. 솔직히 입양은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항상 우리 핏줄이은 아이만 생각했으니까. 나도 그랬어. 하지만 오늘 은혁을 보면서 꼭 피가 섞여야만 내 아이인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 집에 도착한 후 수미는 컴퓨터를 켜고 입양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다. 태영도 옆에 앉아 함께 정보를 찾아보았다. 입양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다. 심사도 까다롭고 기다림의 시간도 필요했다.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여보, 다음 주에 지연 씨와 함께 인연사찰에 다시 가보는 게 어떨까? 태영이 제안했다. 수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러고 싶어. 그리고 입양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 그들은 일주일 동안 입양에 대해 많은 정보를 수집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한국에 수많은 입양대기 아동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특히 나이가 많거나 장애가 있거나 형제자매가 함께 있는 아이들은 입양되기 어려웠다. 주말이 되자 그들은 약속대로 지연과 은혁,
그리고 지연의 남편 현우를 만나 함께 인연사찰로 향했다. 차 안에서 현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연이란 무엇인가? 혈연만이 인연이라면 내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자매도 때로는 마음이 멀어지고 원수같이 싸울까? 반대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가족보다 더 깊은 정을 나눌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마음의 인연 때문이라고. 수민과 태영은 그 말에 깊이 공감했다. 인연 사찰에 도착하자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지현 스님의 법문이 있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법당에 들어가자 스님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오늘의 주제는 버려짐과 만남의 인연이었다. 많은 분들이 자식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고통으로 느끼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는 부모를 갖지 못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두 고통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인연입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법당에 모인 모든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모두 수없이 많은 전생에서 서로의 부모, 자식, 형제자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사실은 모든 아이가 여러분의 아이이고 모든 부모가 여러분의 부모일 수 있습니다. 수미는 은혁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지연의 무릎에 앉아 조용히 법문을 듣고 있었다. 어쩌면 그 아이도 전생에서 그들의 자식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입양은 단순히 아이가 없는 부부가 아이를 갖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버려짐의 아픔과 그리움의 아픔이 만나 치유되는 신성한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두 영혼은 서로를 통해 성장하고 깊은 인연으로 맺어집니다. 인연 사찰의 작은 연못 앞에 도착했을 때 지연이 말했다. 이곳은 인연지라고 해요. 전설에 따르면 이 연못에 비친 모습이 당신의 전생에서의 가족이라고 합니다. 5사람은 연못을 들여다보았다. 맑은 물에는 그들의 모습이 함께 비쳤다. 그리고 며칠 후 그들은 용기를 내어 가족 모임을 열었다. 수민의 부모님과 태영의 부모님이 한자리에 쓰렸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수민이 시작했다. 그녀는 인연 사찰에서의 경험, 지연과 은혁과의 만남, 그리고 입양에 대한 그들의 결심을 차분히 설명했다. 처음에 부모님들은 놀라고 당황했다. 하지만 수민아, 아직 포기하기엔 이른 거 아니니? 더 좋은 병원도 있고. 수민의 어머니가 말했다. 태영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어머니, 저희는 포기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가능성을 발견한 거예요. 피가 섞이지 않아도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요. 태영의 아버지가 물었다. 그래도 불교 사찰에 다니다니 너희가 종교를 바꾼 거니? 수민이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희는 여전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인연 사찰에서 저희는 인연이라는 더 넓은 의미를 배웠을 뿐이에요.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만난다는 것을요.
점차 부모님들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특히 태영의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사실 나도 입양을 생각한 적이 있었단다. 태영이를 낳기 전에 4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거든. 하지만 그때는 지금처럼 입양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고, 결국 태영이를 갖게 되었지. 너희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니 오히려 자랑스럽구나. 그 말에 모두가 놀랐다. 태영은 어머니가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어머니, 그래, 어쩌면 이것도 인연인 것 같구나. 내가 입양 가정의 아버지가 되다니. 그렇게 가족들의 지지를 얻은 후 수민과 태영은 더욱 확신을 가지고 입양 절차를 진행했다. 교회 공동체에도 그들의 결정을 알렸고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그들을 응원해 주었다. 입양 신청 후 그들은 9개월 동안의 심사와 교육 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 기간 동안 그들은 주말마다 인연 사찰을 찾아 기도를 올렸다. 부처님, 저희에게 인연이 있는 아이를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는 그 아이를 온 마음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입양 과정의 마지막 단계, 그들은 아동 결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떤 아이와 인연이 닿을지 그들은 매일 밤 그 아이를 위해 기도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연락이 왔다. 수민 씨, 태영 씨, 저희가 소개해드릴 아이가 있어요. 5살 여자아이인데 쌍둥이 남동생이 있어요. 형제를 함께 입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두 분이라면 가능하실 것 같아 연락드립니다. 수민과 태영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쌍둥이라니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 기쁨이 번졌다. 네, 아이들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태영이 대답했다. 다음 주 그들은 아동보호시설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지수와 준수, 5살 쌍둥이를 만났다. 만약 낳아주신 엄마 아빠가 원한다면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그분들이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 태영이 설명했다. 입양 절차가 마무리되는 날, 수민과 태영은 아이들을 데리고 인연 사찰을 찾았다. 그들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부처님, 저희에게 지수와 준수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 아이들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보살피겠습니다. 지연 스님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이 아이들이 당신들과의 인연이군요. 수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스님.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스님은 미소 지었다. 불교에서는 그런 느낌을 수견이라고 합니다.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깊은 인연이죠. 어쩌면 전생에서 이 아이들은 당신들의 자식이었을지도 모르고 또 다른 전생에서는 당신들이 이 아이들의 자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태영이 물었다. 스님, 저희는 다른 종교를 믿고 있지만 이렇게 불교 사찰에서 인연을 찾게 되었어요. 이것도 인연인가요? 모든 종교는 결국 같은 진리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 자비, 연민,
이런 가치는 모든 종교에 공통적이죠. 당신들이 다른 종교를 믿으면서도 이곳에서 인연을 찾게 된 것, 그것 역시 깊은 인연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이들은 뒷좌석에서 잠이 들었다. 수미는 백미러로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여보, 우리가 정말 부모가 되는 거지? 태영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드디어 우리 가족이 완성됐어. 2년 사찰에 처음 갔을 때는 상상도 못했어. 이렇게 행복해질 줄은. 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5년이라는 기다림이 이런 선물로 보답받을 줄이야. 그들의 새 집으로 이사도 했다. 아이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되어 있었다. 지수와 준수의 방은 각자의 취향에 맞게 꾸며져 있었다. 지수의 방은 책장이 가득한 아늑한 공간으로, 준수의 방은 공룡 테마로 꾸며져 있었다. 첫날 밤, 네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았다. 수민이 제안했다. 우리 가족 의식을 하나 만들어 볼까? 가족 의식이요? 지수가 물었다. 그래,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시간을 갖는 거야.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있었던 가장 행복한 순간을 나누는 건 어떨까? 아이들은 신이 나서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할 거예요. 준수가 손을 번쩍 들었다. 오늘 가장 행복했던 건 태영 아빠랑 처음으로 집에 온 거예요. 태영은 준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도 너희들과 함께 집에 온 게 가장 행복했어. 지수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수민 엄마가 저한테 우리 딸이라고 부른 게 좋았어요. 수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너희들이 있어서 정말 행복해. 5년 동안 기다렸던 우리 아이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난 후 수민과 태영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여보, 지금도 가끔 믿기지 않아. 우리가 정말 부모가 되었다니. 수민이 말했다. 태영은 미소 지었다. 나도 그래.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색하지 않아.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일인 것처럼 자연스러워. 그게 바로 인연인가 봐. 지연 스님이 말씀하신 숙연인 거지. 태영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처음에는 내 피를 이은 아이만 생각했지만 이제 보니 그건 중요하지 않아. 지수와 준수는 그냥 우리 아이들이야. 수민과 태영이 지수와 준수를 입양한 지 2년이 흘렀다. 이제 8살이 된 쌍둥이는 학교에서도 잘 적응하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다. 가족의 일상은 안정을 찾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수민은 갑작스러운 메스꺼움을 느꼈다. 처음에는 단순한 체한 증상이라 생각했지만 증상이 며칠째 계속되자 수민은 조금씩 의심하기 시작했다. 여보, 혹시... 수민은 태영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태영은 아내의 표정을 살폈다. 무슨 일이야? 며칠째 아침마다 메스꺼움이 심해. 그리고 2달째 생리가 없어. 태영의 눈이 커졌다. 그게 혹시... 수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글쎄, 7년 동안 없던 일인데. 그날 저녁, 수민은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왔다. 그들은 이런 상황이 너무 낯설었다. 5년간의 불임 후 입양을 선택했고
이제는 그 생각조차 잊고 있었기 때문이다. 화장실에서 나온 수민의 손에는 임신 테스트기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여보, 두 줄이야. 태영은 말을 잇지 못했다. 7년 만에 임신. 그것도 아이들을 입양한 후에. 정말, 이게 진짜야. 태영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수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에 가봐야 확실히 알겠지만 모든 증상이 그래.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다. 기쁨, 놀라움,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 수민이 물었다. 태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일단 병원에 가서 확실히 확인하고 나서 이야기하자.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수미는 갑자기 불안해졌다. 여보, 지수와 준수가 오해하면 어떡하지? 자기들이 부족해서 다른 아이를 원한다고 생각하면. 태영은 아내를 안심시켰다. 괜찮아. 우리가 잘 설명해주면 아이들도 이해할 거야. 오히려 기뻐할지도 몰라. 다음 날, 수미는 산부인과를 찾았다. 태영도 함께했다. 초음파 검사 결과, 수미는 확실히 임신 8주였다. 축하드립니다. 태아의 상태는 매우 건강해 보입니다. 의사가 말했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망치로 머리를 크게 얻어 맞은 것 같았다. 믿어지지가 않았다. 정말 신기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이거 꿈 아니지? 수민이 중얼거렸다. 태영은 미소 지었다. 이것도 인연인가 봐. 지수와 준수가 우리 가족이 되고 나서 온 또 다른 선물.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들은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 소식을 전할지 의논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 가족 회의를 열기로 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수민과 태영은 아이들을 거실로 불렀다. 지수야, 준수야, 우리가 너희에게 말해줄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태영이 시작했다.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부모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에요? 준수가 물었다. 수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엄마가 아기를 가졌어. 너희에게 동생이 생길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수와 준수는 놀란 표정으로 부모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정말요. 지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태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오늘 병원에서 확인했어. 7개월 후면 새 가족이 생길 거야. 준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와, 동생이라니 신나요. 남자애예요? 여자애예요? 아직 모르지만 나중에 알게 되면 알려줄게. 수민이 대답했다. 하지만 지수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를 떠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수민과 태영은 눈빛을 교환했다. 태영이 고개를 끄덕이자 수민은 지수의 방으로 향했다. 지수야, 들어가도 될까? 수민이 문을 두드렸다. 네.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수민은 방 안으로 들어가 지수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지수는 무릎을 끌어안은 채 침대에 앉아 있었다. 왜 그래, 지수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지수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물었다. 엄마, 이제 저희보다 진짜 아기를 더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수민의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실제로 듣게 되니 더 마음이 아팠다. 지수야, 절대 그렇지 않아. 너와 준수는 우리의 첫 아이들이고 영원히 우리가 사랑하는 소중한 존재야. 새 아기가 온다고 해서 그 사랑이 줄어들지 않아. 하지만 그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진짜 아기잖아요. 수미는 지수를 꼭 안아주었다. 지수야, 진짜라는 건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결정되는 거야. 너와 준수는 우리 마음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이고 이 아기는 뱃속에서 태어날 아이야. 둘 다 똑같이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이야.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요. 정말이야. 오히려 내가 언니가 되어서 동생을 도와줄 수 있게 되었잖아. 그건 정말 특별한 역할이야. 지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입양한 거예요? 기다리면 아기가 생길 수 있었잖아요. 수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우리는 5년 동안 기다렸어.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은 우리가 아기를 가질 수 없을 거라고 했지.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너와 준수를 만났을 때 이 아이들이 우리의 아이들이다라고 느꼈다는 거야. 그건 운명 같은 거였어.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처럼. 그럼 이 아기는요? 이 아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가족이 되기로 정해진 인연인 것 같아. 다만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왔을 뿐이야.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완전히 이해한 것 같지는 않았지만 조금은 안심한 눈치였다. 엄마, 아기가 태어나면 저도 안아봐도 돼요? 수미는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너는 언니니까 아기를 돌보는 일도 배워서 돌봐야지. 그날 밤 수민과 태영은 침대에 누워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수가 걱정하는 게 당연해. 우리가 잘 이해시켜줘야 해. 태영이 말했다. 수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이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야 할 것 같아. 임신 소식이 알려진 후 가족의 일상에는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 수미는 입덧 때문에 아침에 힘들어했고 태영은 전보다 더 집안일을 많이 도맡아 했다. 지수와 준수도 각자의 방식으로 동생의 탄생을 준비했다. 준수는 자신의 장난감 중 일부를 동생을 위해 따로 모아두었다. 아기가 커서 같이 놀 수 있게요. 지수는 조금 더 실용적이었다. 그녀는 학교 도서관에서 형제자매 관련 책을 빌려 읽기 시작했다. 언니로서 잘할 수 있게 공부하고 있어요. 임신 16주가 되었을 때 수민과 태영은 태아의 성별을 알게 되었다. 여자아이였다. 여자아이구나. 태영이 기뻐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완벽한 균형이 맞겠네. 남자 둘, 여자 둘. 수민도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제 지수에게도 여자 동생이 생기는 거야. 그날 저녁, 그들은 아이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여동생이요. 와, 준수가 신이 나서 말했다. 제가 오빠가 되는 거예요.
지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여자아이. 저랑 닮았으면 좋겠어요. 수미는 지수의 반응에 안도했다. 처음에 혼란스러운 감정에서 벗어나 지수도 이제 동생의 탄생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았다. 주말, 내 가족은 함께 아기 용품 쇼핑을 나갔다. 아기 침대, 옷, 장난감, 모든 것이 새롭고 설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미는 문득 생각이 났다. 우리 2년 사찰에 가보는 건 어떨까? 이 기쁜 소식을 알리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태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야. 지수, 준수도 가고 싶니? 네. 두 아이가 동시에 대답했다. 다음 주말, 그들은 2년사로 향했다. 2년사는 여전히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지연 스님은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오, 다시 오셨군요. 그리고 더 큰 소식을 가지고 오셨네요. 스님은 수민의 배를 보며 미소 지었다. 태영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네, 스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5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입양을 선택했는데 이제 또 다른 생명이 우리 가족에 찾아왔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인연이란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포기했을 때 찾아오기도 하지요. 아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수민이 지수와 준수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이제는 동생의 탄생을 기대하고 있어요. 스님은 지수에게 다가가 물었다. 큰 언니가 되는 기분이 어떠니? 지수는 수줍게 대답했다. 조금 무서워요.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미 마음을 열고 동생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훌륭한 언니의 모습이란다. 준수도 자랑스럽게 말했다. 저는 동생을 잘 지켜줄 거예요. 제 장난감도 나눠줄 거고요. 스님은 미소 지었다. 그래, 너희 둘이 있어 동생은 정말 행복할 거야. 그들은 함께 대웅전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5사람은 나란히 앉아 각자의 방식으로 기도를 올렸다. 수미는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부처님, 지수와 준수를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 생명까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새 아이 모두를 평등하게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태영도 기도했다. 이 모든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지수와 준수가 새 동생의 탄생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를 마친 후 지연 스님이 수민에게 작은 부적을 건넸다. 이것은 2년 태교 부적입니다. 뱃속의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가족 모두가 평안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수미는 감사히 부적을 받았다. 그녀는 처음 2년 사찰을 찾았을 때와는 다른 감정을 느꼈다. 그때는 간절함과 불안함이었지만 지금은 감사와 평온함이었다. 시간이 흘러 수민의 임신은 7개월이 되었다. 그녀의 배는 눈에 띄게 불러왔고 태아의 발차기도 강해졌다. 가족 모두 이 변화를 함께 경험했다. 여기 손대봐. 동생이 발로 차고 있어. 수민이 지수에게 말했다.
그렇게 출산 예정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수미는 갑작스러운 진통을 느꼈다. 그녀는 태영에게 전화했고 그는 즉시 학교로 달려왔다. 아이들은? 수민이 물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수미는 점점 강해지는 진통에 얼굴을 찌푸렸다. 생각보다 빨리 오는 것 같아. 태영은 차를 좀 더 빠르게 몰았다. 괜찮아. 곧 병원에 도착할 거야. 병원에 도착했을 때 수민의 진통은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다. 의사는 빠른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분만실로 안내했다. 첫 출산이라고 하셨는데 진행이 상당히 빠르네요. 아기가 빨리 만나고 싶어 하나 봐요. 의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수미는 진통 중에도 미소를 지었다. 이 아이도 우리 가족을 빨리 만나고 싶은가 봐요. 태영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그는 아내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힘들었지만 동시에 새 생명이 태어나는 과정에 함께할 수 있어 감사했다. 진통이 시작된 지 5시간 후 수민의 진통은 극에 달했다. 의사는 이제 막 분만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의사가 기쁘게 말했다. 간호사는 아기를 닦은 후 수민의 가슴 위에 올려주었다. 수민은 눈물을 흘리며 작은 생명체를 바라보았다. 연우는 작고 붉은 얼굴로 하지만 놀랍도록 강한 울음소리로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 안녕. 연은아. 우리 딸. 수민이 속삭였다. 태영도 눈물을 참지 못했다. 정말 고마워. 수민아 고생했어. 그들은 잠시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만난 기쁨에 잠겼다. 연우는 태어난 지 몇 분 만에 울음을 그치고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부모를 바라보았다. 지수와 준수도 빨리 만나고 싶어 할 거야. 수민이 말했다. 태영은 즉시 소연에게 전화했다. 연은이가 태어났어요. 엄마와 아기 모두 건강해요. 소연의 목소리에서도 기쁨이 느껴졌다. 정말 축하해요. 아이들에게 알려줄게요.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내일 오전에 아이들이 동생을 만날 수 있게 병원에 와주세요. 다음 날 아침, 지수와 준수는 소영과 함께 병원에 도착했다. 두 아이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우리 연은이 보러 왔어요. 준수가 신나게 말했다. 지수는 조금 더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엄마한테 줄 거예요. 병실로 들어가자 수미는 침대에 앉아 작은 연은을 안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보자 환한 미소를 지었다. 지수야, 준수야, 이리 와. 동생 한번 볼래?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연우는 하얀 담요에 쌓여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너무 작아요. 준수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지수는 조용히 연은을 바라보았다. 정말 예뻐요. 제 동생이 맞죠? 수미는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 내 동생이야. 안아볼래? 지수의 눈이 커졌다. 제가요. 정말요. 태영이 도왔다. 자, 이렇게 팔을 받쳐주고 머리를 잘 받쳐야 해. 지수는 조심스럽게 연은을 안았다.
그 순간 연은이 눈을 떴다. 그리고 지수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연은아, 안녕. 나는 내 언니 지수야. 지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준수도 다가와 조심스럽게 연은의 작은 손가락을 만졌다. 와, 정말 작다. 안녕. 연은아, 나는 준수야. 내 오빠. 그 순간 연은이 작게 웃는 것 같았다. 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보았다. 우와, 연은이가 웃었어요. 준수가 신이 나서 말했다. 소연도 조심스럽게 다가와 아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정말 축하해요. 모두. 연은이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는 날, 그들은 특별한 축하 자리를 마련했다. 100일 잔치를 열기로 한 것이다. 수민의 부모님과 태영의 부모님, 그리고 소영까지 모두 모였다. 잔치 중간에 태영이 모두를 향해 건배를 제안했다. 오늘 우리는 연은이의 100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자리는 단순한 100일 잔치가 아닌 우리 특별한 가족을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는 잠시 감정을 추스린 후 계속했다. 7년 전, 수민과 저는 아이를 갖지 못해 많이 슬펐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이 없었다면 지수와 준수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수와 준수가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연은이도 만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수민도 연은을 안고 일어섰다. 우리 가족은 혈연만으로 맺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그래서 더 특별하고 더 강합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께 부처님의 무한한 광명과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